안녕하세요. 오늘 너랑 나랑 개발자 이야기님이 유니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테스트를 2D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방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음성 방송은 처음이라서 좀 잡음이 심한데 그런 점은 좀 감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니티 허브에서 이제 새로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4.0 F1 버전으로 썼는데 이 버전에서 템플릿은 2D로 이용했습니다. 어, 프로젝트 이름이라든지 저장 위치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만드실 때 자기 원하는 위치에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유니티. 유니티를 좀 다뤄보신 분들은 유니티 화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기초적인 설명은 이제 유니티 교재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를 보시게 되면 많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기 너랑 나랑 개발자 이야기님이 홈페이지에 잘 정리해 주신 그 내용 가지고 주로 2D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랑 2D 게임이 부딪히는 충돌, 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이제 스프라이트를 갖고 와서 이미지를 나눠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의 스프라이트 모드에 싱글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미지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돼 있고 이걸 멀티로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슬라이스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스에서 타입을 저는 그리드 바이 셀 카운터를 해가지고 6개를 나누는, 그래서 새에 대해서 이제 모습들이 6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쪼개는 작업, 그러니까 자르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플라이스 적용하기를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한 개에서 6개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 기체가 클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하이라이트 뷰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한 화면 조절, 사이즈 조절 같은 걸 하고 매터리얼을 만들어서 배경 화면을 만드는 작업, 간단하게 이미지에서 스카이 매터리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텍스처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끌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스카이라는 매터리얼에 스카이 배경이 이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매터리얼 같은 경우는 매터리얼로 만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이제 유니티 사용할 때는 보통 9가지를 나눠서 저는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씬으로 하고 두 번째는 매터리얼로 하고 이런 거는 유니티 교재상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눠서 작업을 하셔서 이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 테스트다 보니까 제가 나누진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냥 스크립트라고 했지만 번호를 매겨서 스크립트를 폴더명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번호 순대로 찾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할 때는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카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이 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은 이제 이 매터리얼이 이제 배경이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 스카이라는 배경의 이미지가 X축, 그러니까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터리얼을 선언해줘서 이 매터리얼 스카이 맥시라는 변수에다가 이 매터리얼을 담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스피드, 프론트에서 스피드를 5로 수치를 줬는데, 이거는 이제 스크롤의 속도를 보게 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스크립트가 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스카이 배경을 X축으로 이동시키는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효과를 낸다.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아래 내용처럼 매터리얼에 대한 스타트 할 때 이제 스카이맷에 렌더링을 갖고 와서 매터리얼 값을 수정하겠다. 그래서 X축에 대한 움직임을 move.x로 해가지고 스피드 곱하기 타임.델타를 곱해서 움직임을 줬습니다. 그리고 main.texture offset을 이용해서 이제 move라는 것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줬고, 이 매터리얼의 움직일 때 이제 뒤에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offset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마인딩스의 사이트에서 제가 좀 봤는데, 크기나 좌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메인 텍스처에서 메인 텍스처 옵셋이라든지 텍스처 스케일이라든지 이걸로 활용해서 이제 크기나 좌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온 스카이 배경을 2D에서 스프라이트, 여기서 약간 헷갈렸는데 3D 쿼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D 쿼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스카이 배경 백그라운드 스크립트랑 이제 스카이라는 매터리얼을 집어넣어서 적용시켜 가지고 저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피드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해 가지고 플레이를 해봤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속도를 맞춰서 수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 원하는 속도 0.03이라든지 0.05로 바꿔주셔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을 만들었고, 이제 아까 만들었던 새를 만들 때 이제 태그 네임으로 벌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역할은 나중에 게임을 만들었을 때 새가 충돌됐을 때에 대한 충돌 판단을 하기 위해서 태그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고, 이거 뉴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2D에서 스프라이트를 갖고 와가지고 스프라이트 레더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콜라이더 2D라고 해서 이제 원형의 이제 콜라이더 형태의 2D랑 이제 리치더 바디 2D, 중력과 이제 이 외형을 감싸는 이제 콜라이더를 이제 형성시켜서 만드는 거고, 옵셋이라든지 라운드는 이제 그 옵셋은 x 0.23, 0.25, 그 다음 y는 0.1, 라운드는 0.3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벌드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터에서 작업을 하고 애니메이션에서 그 이미지들을 갖고 와가지고 새가 날아다니는 효과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 날아다니는 건지 이제 화면에서 사라졌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없애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건데, 새가 이제 움직였을 때 날아다니는 방향이 이제 하늘하고 똑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새가 화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스크립트 이름을 뭐 잘못 지정하셨으면 뭐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셔서 스크립트 명을 수정한 걸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스크립트를 만드시고 나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랜덤으로 뭐 선언하는 부분이라든지 애니메이터, 이동 방향, 속도, 그리고 이 새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선언해서 애니메이터에서 갖고 오겠다 컴포넌트, 그리고 intBir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새에 대한 움직임, 이동과 방향에 대한 속도 처리, 뭐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스피드라든지 방향에 대한 시간 움직임을 저희가 주고, X축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벡터 3점 right를 썼고, 만약에 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left로 주시면 되고, 체크 arrive는 이제 참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새가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벡터로 월드 포지션을 해서 이 트랜스포머의 포지션 값을 갖고 와서 그 월드 포지션을 Z를 10을 준다. 그리고 벡터 2를 갖고 와서 X랑 Y만 갖고 오겠다는 건데, 이거를 갖고 와서 메인 카메라에 월드 2 스크린 좌표를 갖고 오겠다. 이 좌표는 월드 포스로 해서 표시를 하겠다는 거고, 코스 Y가 마이너스 30, 그럼 뭐 마이너스 30으로 해서 안 보이거나, 아니면 방향이 마이너스 1에서 30 넘어가거나, 아니면 방향이 일방향으로 해서 뭐 스크립보다 더 높아지거나 X축이 더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버드라는 오브젝트를 파괴하겠다라는 디스트로이드를 쓴 겁니다.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라든지 애니메이션 속도, 그리고 방향, 그런 거에 대한 처리하는 함수 부분이고, 랜덤으로 스피드 값을 주는 거고, 이 부분은 아까 마찬가지로 화면에 대한 부분이랑, 뭐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한 번씩 해주시면, 여기 보이는 별표 표시는 이제 저장이 안 됐던 건데 컨트롤 S를 한번 하시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프리팹이라는 이제 폴더를 만든 거고, 이 프리팹은 이제 벌드라는 뭐 스크립트라든지 설정했던 거를 언제든지 갖고 올 수 있게 이제 프리팹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프리팹으로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여기서 삭제해도 그 속성이라든지 설정값은 이쪽 아래 프리팹에 있는 벌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드에 대한 거를 끝났으면 이제 선물, 기프트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기프트에서 뭐 스프라이트 나누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콜라이더 2D를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각형의 이제 콜라이더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같이 이제 포지션 값이 좀 틀어졌을 때는 000으로 두셔가지고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각형이다 보니까 뭐 대충 모양새를 이제
네모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스 트리거를 해가지고 충돌됐을 때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놓고, 미스 트리거가 안 돼 있으면 물체와 물체 간에서 충돌이 일으켰을 때는 이제 통과가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기프트에 따라서 어떤 선물인지에 대한 설정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만났을 때, 화면에 벗어났을 때 파괴하는 디스트로이드를 썼고, 여기서 또 리소스라는 폴더를 썼는데, 이 리소스를 통해서 기프트라든지 아까 로컬에서 저장했던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속성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축 방향과 같이 이동하고,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켰을 때 이제 기프트가 아직 안 사라졌는데 떨어지게 되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 Y축으로는 안 사라지지만 Y축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화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Y축으로 이동했을 때 사라지는 경우는 이제 게임이 위로 올라가는 게임일 경우는 이제 아래로 있는 물체들은 이제 제거되는,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X랑 Y랑 X축에 해서 좌우로 이동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밑에 Y축에 대해서 그 화면상에 안 보이게 되면 삭제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가 충돌됐을 때 점프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충돌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폴라곤 콜라이더라는 2D가 필요합니다. 이런 2D 콜라이더가 있어야지 물체를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트리거를 통해서 조건을 줬을 때 감지하는 물체가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 콜라이더 역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벌드는 중력과 콜라이더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 이스트리거를 했을 때 충돌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랜덤 값을 또 갖고 와서 나뭇가지들에 대한 랜덤 값을 주는 경우, 범위 값을 줬을 때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랜덤을 갖고 와서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Y축이 마이너스 30보다 더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물체를 파괴하겠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움직이는 물체인 부엉이를 갖고 와서, 부엉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싱글이었지만 멀티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엉이는 이제 캡슐로 사용해가지고 외형을 감쌌고, 이 밑에 이제 태그에도 이제 부엉이라는 약자를 써서 태그 이름을 설정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리치드 바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 밑에 이제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나중에 체크 포인트에 대한 그 충돌됐을 때 체크 포인트에 대한 이름을 갖고 와서 쓰는 부분은 좀 이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의 위치가 이 부엉이의 발톱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두 가지 만들어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날아다니는 거랑 날개가 펴지는 모습과 접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두 가지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모브를 들어갔다가
메이크 트랜스미션을 사용해서 이제 상태값 변화를 주고, 이 상태값 변화에 대한 이제 변화는 이제 이쪽에서 파라미터, 애니메이터에서 파라미터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뭐 프론트, 인트, 볼, 트리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뭐 볼 같은 경우는 true, fail 뭐 이런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이용해서 상태값 변화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론트를 줘서 수치값으로 이제 날개가 펴지는 모습과 날개가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 리즈로 줬고, 여기를 이제 날개가 접혀지는 부분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수치를 줬을 때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 찾아서 위치 바꾸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떨어졌을 때 이 죽었다라는 이 스테이트를 true로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략한 프로그램이든지 스크립트는 너랑나랑 개발자 이야기님이 사이트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2D 같은 경우는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2D라는 게 있습니다. 이 2D에다가 히트라는 변수를 줬고, 파지클 2D, 그러니까 물리 속성의 2D의 레이캐스트를 줘서 체크 포인트의 포지션하고 이제 다운, 그 아래 방향에서 0.1만큼 감지되면 이제 감지 거리입니다. 0.1F는 그 거리만큼 감지가 되는 거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디버그.draw ray 같은 경우는 실상 이제 레이캐스트는 눈에 안 보이는 감지이기 때문에 디버그.draw ray를 써가지고 색깔을 줘가지고 이제 어떤 색으로 이제 어느 정도 거리에다가 레이캐스트를 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뭇가지, 그러니까 아까 프레시도, 그러니까 나뭇가지에도 태그 이름을 줘가지고 이런 식의 태그 이름에 대한 조건과 콜라이더에 대한 조건,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이제 태그 이름을 왜 줬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이처럼 이제 태그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들을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날아갔을 때 이제 화면이 올라가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아래 이렇게 보이는 게 레이저 0.1F만큼 준 거고, 방향은 아래.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카이 극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오버돼서 이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카메라의 속성에서 이제 그 카메라 트래킹을 되면 이제 화면을 억지로 늘려서 이제 뒷배경을 늘려도 되지만, 카메라가 트래킹을 해가지고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타일 이용해서, 이거는 저도 처음 써봤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스프라이트 에디터 부분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썼던 그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타일 팔레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 설정에서 찾아가서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에 뭐 다시 만들었으니까 어디서 들어가냐? 처음 이 화면에서 음, 음, 윈도우에서 이제 2D 타일 팔레트라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제목이라든지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프라이트로 잘라주신 다음에 잘라주시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직은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팔레트에는 아무런 이미지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클릭하셔서 옮겨주시면 이렇게 타입 팔레트 옮겨주시면 이렇게 생성되는 것 볼 수 있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백그라운드 밑으로 이제 더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B를 눌렀을 때 이미지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D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제 2D 격자 모양으로 해서 2D 게임 만드실 때는 격자 모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타일이라든지 연결하는 부분은 이제 2D로 이렇게 해서 이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응용을 하셔서 간단한 네모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 네모 모양에 대해서 이제 콜라이더라든지 뭐 그다음에 리치 더 바디 중력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그 위에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화면 조정하시고 안에 뭐 이미지도 쳐주시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주시면 그리고 뒤에 배경에 하늘 모양의 배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파란색 배경 스카이에다가 구름 모양의 스카이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메터리얼을 다르게 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프라이트 레이더를 다른 걸로 줘서 이런 식의 다른 모양의 구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구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타일을 만들어서 복사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뭐 시네마의 씬을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보는 화면을 메인 카메라가 아니라 여기서 쓰는 시네마 씬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장 한번 하시고 시네마 씬을 이용해 가지고 CM캠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인 카메라가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활동가도 있고 움직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2D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시네마틱 해가지고 캐릭터들을 움직임을 이제 활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방금처럼 캐릭터가 위로 올라간 것은 이제 이 지금 바닥면이 그 콜라이더를 만들었을 때 너무 위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좀 줄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타일이 안 보인 거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한번 비활성화했다가 활성화 시켜주시면 다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에서 이제 안 보이는 장애물을 만들 때 쓰는 거고, 보신 것처럼 점프 할 수도 있고, 지금 화면 밖을 나갔을 때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화면 밖에 나가도 안 화면은 이제 고정된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에디트에서 이제 콜라이더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고정되는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트리거를 눌러주시면 캐릭터는 이제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떨어져도 화면이 안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리거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제 캐릭터는 통과하고, 뭐 떨어져도 이제 화면은 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플레이 했을 때 이 트리거가 살아있지 않을 때는 막혀서 이동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이 부분처럼 지금 투명하게 벽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캐릭터가 못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이스트리거를 활성화시켜주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되고,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동할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2D 게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겠습니다. 지루한 2D에 대한 게임 얘기를 얘기했고, 그리고 너무 자세한 설명이 안 들어가 있고, 수업 내용 자체가 좀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차차 이제 영상을 좀 많이 만들고 영상을 이제 제가 보강을 해서 나중에 재밌는 많은 게임하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